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정입니다. 오늘은 의사가 알려주는 약 없이 혈당을 낮추는 식사요법 실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오늘 핵심 키워드인데요. 이 혈당 스파이크를 우리가 모르고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정상이고 당화 혈색소가 정상인데 이 혈당 스파이크가 우리 몸속에 계속 주기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은 당뇨가 생길 위험도 훨씬 올라가고 혈관, 동맥경화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혈당 스파이크를 우리가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 관리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잘 익혀두시고 일상생활에서 적용을 해보시면은 건강 수명을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요. 오늘 내용을 잘 숙지해서 일상생활에서 꼭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영상을 보기 전에 주의사항이니까요. 네, 이거 한 번 정도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가장 핵심 키워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스파이크라는 거는 이렇게 혈당 급격하게 올랐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식후에 체내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현상인데요. 이렇게 혈당이 올라갔다 내려갈 때 상당히 인슐린도 많이 분비가 되고 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서 산화 스트레스, 염증 반응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동맥경화가 진행될 수 있고 우리 몸의 세포나 미토콘드리아의 손상이 진행되면서 노화가 촉진되고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 생기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당 스파이크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심혈관계, 뇌졸중이나 협심증 같은 심장 질환이 생길 확률이 올라가고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게 이러한 기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를 그 일반적인 이런 혈당 검사기를 가지고서 이렇게 한 번씩 측정했을 때는 그 순간의 혈당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혈당이 최고 혈당인지 최저 혈당인지 중간 혈당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런 24시간 연속 혈당 측정기를 몸에 부착을 하고서 혈당을 측정을 하면은 구간별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1분 단위로 저장된 값이 핸드폰을 통해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연속 혈당 측정기를 통해서 혈당의 피크가 언제 올라가고 최저는 어느 정도 되고 그래프의 그 혈당의 그래프 기울기를 알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유용한 검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당뇨 환자들에게만 이게 뭐 일형 당뇨에 소아 당뇨 쪽에 일형 당뇨에 이제 보험이 적용이 되기도 하는데 이형 당뇨 쪽에서도 이런 것을 적용을 하면은 혈당 관리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당뇨가 아니더라도 이거를 한 번씩 체크를 해가지고 나의 혈당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 혈당 연속 혈당 측정 검사를 통해서 나한테 맞는 음식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건강 관리하는 차원에서 당뇨가 없더라도 이런 제품을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당이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수직 상승을 해서 훅 떨어지는 이러한 상태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전 7시 정도에 아침을 먹고 그 저의 혈당 스파이크를 확인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점심에 먹고 나서도 혈당 스파이크가 확 이렇게 올라가죠, 혈당이. 그리고서 훅 떨어지죠. 이렇게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급격하게 떨어졌을 때 인슐린이 과분비가 되겠죠. 그러면은 췌장에 그만큼 부하가 걸리고 췌장이 이제 과부하가 걸리면서 그러다가 이제 인슐린 저항성까지 생기면은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고 이렇게 어, 더 올라갈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혈당의 피크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잘 떨어지지도 않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당뇨로 진행이 되고 혈관 합병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당이 급격하게 올랐다가 떨어질 때 인슐린이 과분비되고 염증이 상당히 진행이 되고 혈관에 손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일반 그 혈당 측정기 검사를 통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연속 혈당계를 측정해야지만이 자신의 그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HbA1c가 당화혈색소거든요. 그래서 5.4 정도면은 5.6 이하면 이제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3개월 평균 혈당 값을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거는 적혈구에 있는 이 헤모글로빈 A1C 혈색소의 수명, 적혈구의 수명이 3개월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 당이 들러붙은 적혈구의 비율이 5.4%라는 거죠. 그래서 5.4% 정도 됐을 때 이거를 3개월 평균 당으로 하면은 108입니다. 그래서 얼마 정상이죠, 정상. 그래서 혈당도 정상이고 그리고 당화 혈색소도 정상이니까 나는 당뇨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공복 혈당을 측정한 건 105로서 살짝 높지만 당화 혈색소가 정상이니까 나는 뭐 혈당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정상 혈당은 평균치를 유지하면서도 혈당 스파이크가 하루 중에도 몇 번씩 이렇게 반복해서 발생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혈관에 그 데미지가 들어가고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고 뭐 뇌졸중이나 협심증, 암 같은 것이 생길 위험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당화 혈색소하고 혈당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슐린 수치하고 이게 호마아이아 인슐린 저항성을 꼭 함께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이 뭐 엄청나게 많이 분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한 7배 정도 기준치 7배 이상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하고 있고 그리고 호마아이아 인슐린 저항성도 보통 3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13배 정도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공복 혈당은 높지 않고 그리고 당화 혈색소도 정상이지만 그게 가능한 이유가 췌장에서 인슐린을 과하게 분비하면서 억지로 힘겹게 혈당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심하고 그 저항성이 심하고 그리고 인슐린 분비 자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혈당 스파이크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혈액 검사를 할 때는 이렇게 인슐린 수치도 꼭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더 좋은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24시간 연속 혈당 측정 검사를 해보셔서 본인의 혈당 스파이크가 얼마나 자주 생기는지 꼭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당화 혈색소 그래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정상은 5.6 이하를 정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5.3이나 5.5까지는 이제 경계 단계라고 보고 5.4부터는 이렇게 당뇨로 진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당화 혈색소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당화 혈색소뿐만 아니라 꼭 인슐린 수치랑 그 인슐린 저항성을 나타내는 호마 IR 값도 꼭 체크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목표로 삼는 사람은 5.2 정도를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를 합니다. 그래서 5.2 정도 됐을 때 혈당이 평균 혈당이 103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노화 속도가 높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이제 100km 정도가 정속 주행을 하라고 규정 속도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정도 노화 속도를 지켜서 혈당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노화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결국에는 건강 수명이 줄어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이제 7 이상도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7이 넘어가게 되면 노화 속도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이제 당화 혈색소 수치는 5.2, 103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표 정도는 잘 알고 캡처해 두셨다가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24시간 그 연속 혈당 측정 검사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최대 14일 정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에 혈당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속으로 요때 측정하고 요때 측정하면은 이 사이에 1분 단위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연속으로 그 혈당 그래프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팔의 뒤쪽, 상완 뒤쪽에 위팔의 뒤쪽에다가 이렇게 측정을 하면 되고요. 운동을 하거나 뭐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는 일반적인 활동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고 샤워를 해도 뭐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자유롭게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이게 측정한 값인데요. 이렇게 혈당 측정하고는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정 혈당 기계도 약간의 15% 내외의 오차가 있기 마련이고 정확한 혈당 측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대략적인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혈당 검사하고는 갭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실제 혈당 기계하고 이 핸드폰을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보정을 해주면은 좀 더 핸드폰으로 그 측정하는 그 연속 혈당 측정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게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보정을 해서 해주면은 이 값을 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그런 것은 이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해당 앱을 깔고 검사하고 값을 입력하는 것을 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24시간 연속 혈당 측정 검사를 한 것인데요. 음, 저는 이제 도시락을 싸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이제 그 식후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점심을 먹기 전에 이제 혈당인데요. 요 그래프는 여기가 이제 100이 되고 여기가 170이 되고 여기 200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심 먹고 나서 급격하게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한 번씩 혈당을 재보면은 뭐 정상이기 때문에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도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는 이제 급격하게 거의 뭐 1시간 안에 이때가 한 100, 한 110 정도 됐을 건데 1시간 안에 피크가 거의 200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물론 실제 검사를 했을 때는 176으로 200을 넘지 않았지만 거의 200을 육박하는 정도로 아주 급격하게 혈당이 오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식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제가 뭐 특별하게 탄수화물을 과하게 먹거나 그러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아, 내가 조금 뭔가 좀 식생활에 문제가 있구나. 최근에 약간 고목 혈당이 올라가고 중성지방이 올라가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이 검사를 해봤는데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혈당이 거의 200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아, 이러다가 나도 조만간 당뇨가 생길 수 있구나 하는 경각심을 갖게 됐죠. 그리고 나서 점심 식사를 이렇게 하고 나서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식사를 했는데 저녁에는 이제 제가 이제 환자분들에게 안내해 드렸던 그 양배추 식사요법을 했거든요. 그래서 양배추 식사요법을 했더니 이렇게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가고 완만하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양배추 식사요법을 했더니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를 실제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전에 뭐 책을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그래프가 진행이 되는지 궁금했었는데 이 24시간 연속 혈당 그래프를 통해서 아, 실제로 양배추 식사요법이 효과가 상당히 좋구나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밤 동안 이렇게 잠을 잤고요. 뭐 중간에 한번 혈당이 뚝 떨어지는 시기가 있었네요. 근데 뭐 저한테는 뭐 큰 무리가 없는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 혈당이 뭐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100 이상으로. 그래서 아침을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안 먹었고, 그리고서 이제 낮게 이제 혈당을 유지를 했고요. 뭐 명절을 통해서,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를 한번 경험을 하고, 명절 때 많이 먹었던 음식도 있고, 체중도 증가해서 약간 간헐적 단식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아침을 한번 살짝 굶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존에 그 제가 도시락을 싸서 밥을 먹는 패턴으로는 혈당을 조절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양배추 식사요법을 점심에도 진료실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양배추 식사요법을 하고 탄수화물 섭취를 마지막에 먹고 양을 좀 줄이는 패턴에 했더니 혈당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한 130, 140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양배추 식사요법이 이렇게 효과가 좋구나. 그런 것을 한 번 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역시 양배추 식사요법을 했더니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낮게끔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갔다 완만하게 떨어지는 아주 이상적인 음, 그런 식사 방법이 양배추 식사법이었다는 것을 이 실제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양배추 식사요법을 실천을 한다면은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지 않겠죠. 그렇게 됐다 보면은 당뇨를 당연히 예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고혈당에 의해서 생기는 혈관 합병증을 당연히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취해왔던 점심시간에 먹었던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있었음에도 제가 그 인지를 하지 못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혈당 스파이크를 찾아냈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제 양배추 식사법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뭐 영상을 뭐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양배추 식사법은 한 5cm 크기로 크게 자른 양배추 200g, 대략 한 6분의 1 조각이죠. 이것을 이제 10분 동안 먼저 열심히 씹어서 먹습니다. 간혹 이제 올리브 오일을 이렇게 조그만 그릇에 따라가지고 양배추를 이렇게 찍어서 먹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10분 동안 씹어서 먹게 되면요. 그 단맛도 느낄 수 있고 생각보다 그 식감도 좋고 여러 번 씹게 되면서 그냥 삼킬 수가 없거든요. 여러 번 씹게 되면서 포만감을 이렇게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다른 채소, 십자가 채소 다른 뭐 케일이나 뭐 양상추 뭐 등등을 더 먹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먹고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합니다. 그래서 고기라든가 삶은 고기라든가 뭐 생선, 뭐 콩, 그다음에 두부, 뭐 낫또, 뭐 계란 삶은 거 등등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단백질을 섭취를 하고요. 뭐 조금씩 이렇게 같이 먹어도 큰 상관은 없는데 좀 더 효과를 보려면은 이제 양배추를 먼저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로 쌀밥을 이렇게 먹고 나면 배가 엄청 부르거든요. 포만감이 좋고, 밥을 굳이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좀 들어요. 그래도 혈당이 조금 부족할 수 있으니까 자기한테 필요한 정도의 밥을 드시면 되는데, 이렇게 1번부터 3번까지 식사를 한 다음에 밥을 먹게 되면은 밥을 그렇게 많이 먹으려고 하는 마음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한 뭐 두 숟갈, 내지는 한 세 숟갈 정도만 먹어도 이미 배가 부른 상태에서 밥을 조금 이제 남은 나물 반찬을 이용해서 이렇게 먹게 되면은 그렇게 많이 먹게 되지 않고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면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식사법을 적용을 했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완만하게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그 혈당 스파이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아마 대부분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양배추 식사요법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게 이 라면 한 그릇 먹고 그다음에 밥까지 말아서 먹으면은 과연 혈당이 어떻게 될까? 보나마나 혈당이 급속하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과연 이 피크 수치는 얼마나 되고 이 기울기는 얼마나 될까? 그래서 피크는 얼마나 되고 얼마나 이 빠르게 올라가는지도 한번 제가 시험 삼아 테스트 해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제 뭐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되고요. 어, 각성을 하고 아, 네, 이 혈당 스파이크가 생겼구나. 어, 알고서 바로 운동을 하셔야 돼요. 급격하게 격렬한 운동을 한다기보다 빠르게 걷는 정도의 산책 이런 걸 운동만 하더라도 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것을 조금 억제시킬 수도 있고 이 피크를 낮추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혈당을 조절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생겼을 경우에는 미리 양배추 식사요법으로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혈당 스파이크를 생겼을 때 대응하는 방법은 근육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사용해서 근육이 혈당을 사용할 수 있게끔 어, 운동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제가 한번 이런 라면하고 밥을 먹었을 때 혈당이 또 어떻게 올라가고 이것을 운동을 했을 때는 또 어떻게 떨어지는지 다음 시간에 한번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그 혈당 스파이크를 양배추 식사요법을 통해서 어,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